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서울역에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게 이제 서울역이고요. 이 앞에 과거에 서울역 고가도로로 쓰였던 오늘 요 물건을 조금 보려고 나왔습니다. 이게 과거 이제 서울역 고가도로 쓰였던 물건이죠. 이게 70년에 준공을 했고요. 그리고 한 30년 넘어가고 하니까 아무래도 노후되고 안전 등급에서 굉장히 하위 등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위 등급이라 그러면 D등급 이런 걸 받게 되면 요걸 철거하고 다시 놓는 문제 아니면 계속 수리해서 사용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자금적인 그다음에 안전적인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논의하다가 내리는 결론들이 더 이상은 재사용이 좀 어렵겠다. 그렇게 됨으로써 신축, 그러니까 얘를 철거하고 새로 다리를 놓아서 옆에 다리를 새로 놓아서 기존의 것에 좀 방해를 덜 받는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당시 이제 서울시장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얘를 철거하지 말고 다시 살려보자 이런 방향으로 그 개발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주변으로 놓아서 역할을 대체하고 얘를 없애기로 했다가 웬일인지 이제 다리를 놓지 않고 얘를 고가도로의 도로의 기능에서 사람의 공간으로 바꾸는 도시재생으로 전환을 시키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아래에 여러 가지 도로망들을 재정비해서 기존에 이제 만리제나 중림 쪽으로 연결되던 그래서 이 고가도로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게 남대문 시장이 지금 여기 있거든요. 남대문 시장 주변으로는 아무래도 서울 최대 시장 중에 하나니까 그 봉제 산업이나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는데 주변에 이제 봉제를 납품하고 봉제를 제조하던 곳들이 이 만리 중림 쪽에 조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간편하게 빠른 시간 내에 이 고가도로를 이용해서 서울역에 실어 나르고 하던 역할을 했었는데 당시 이제 그 반발과 각종 신문 기사들의 그들의 불편함과 이 도로를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기사로 많이 다뤄졌던 것들이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한동안 반발이 있었지만 어쨌든 당시 서울시장은 이걸 도시재생으로 인도 보행교로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고가의 차량의 시대에서 사람의 시대로 전환하는 대대적인 발표를 하고 그것에 맞춰서 여러 가지 플랜들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 시점이 아마 제 기억에 15년쯤이었던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16년에 공사가 들어가서 한 2년 동안의 리모델링을 거쳐서 탄생하게 된 게 서울로 7017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70은 아무래도 서울고가도로가 시작하는 게 70이고 17은 재생으로 다시 탄생하게 되는 숫자 17년이니까 70년부터 17년 요 숫자가 뒤에 붙었던 것 같아요. 요게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모델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 리모델링 도시재생의 이 고가도로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라고 뉴욕의 업무 다운타운 지역에 아주 그냥 단순한 철 고가도로가 있어요. 철도 고가도로. 그 철도 고가도로를 철거하지 않고 거기도 이제 똑같이 여기처럼 인도 보행교로 사용하고 안에 나무 좀 심고 잔디 좀 놓고 벤치 좀 이렇게 곳곳에 조형물도 좀 설치하고 단순한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뉴욕 시민들이 그 공간을 굉장히 애착을 갖고 좋아하게 되고 많은 분들이 왜 아무래도 여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이용해서 걸어서 저 건너편으로 가는 분들한테는 통행의 역할, 그렇죠? 통행의 역할로서 아주 빠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베스트죠. 거기에 안에 휴식의 공간도 있죠. 그리고 그 공간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힐링의 포인트도 있지 않습니까? 왜 녹지나 나무 이런 잔디, 그 다음에 조형물들 이런 곳에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지 또 이 한참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공간이 쉼의 역할을 하고
그 여유를 찾는 공간의 역할을 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가 전 세계적으로 도시재생의 모델로 고가도로, 철도 고가도로나 일반 도로의 고가도로 모두 다 그 하이라인 파크를 모델로 샘플링해서 접근을 하죠. 재생을 함으로써 얻는 소득과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올라감으로써 이런 녹지 공간과 쉼의 공간들을 많이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장도 조성하고 잔디도 심고 곳곳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을 좀 더 여유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게 요즘의 포인트고, 도시개발 계획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런 공간도 그렇게 접근함으로써 이 굉장히 밀집된 업무 지역 안에서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뭐 더 좋아할 것 같고, 그런 포인트를 잡아서 아마 재생으로 접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처음에 생길 때 반발이 있었지만 초기에는 뭐 청계천도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열광을 받았죠. 이목과 집중이 됐기 때문에 이슈화물에는 성공했고요. 저도 17년 무렵에 제가 이제 여기를 자주 왔었습니다. 정말 한두 달에 한 번씩은 꼭 들렸고, 주기적으로 굉장히 자주 방문을 했었습니다. 초기에 이제 외국인의 뭐 인사사고도 좀 있어서 안전에 대한 이 가드, 높은 곳에 가드가 높지 않아서 안전사고에 문제 제기도 있어서 조금 보완을 또 했고, 그 시설의 내부가 너무 여름에는 때학볕에, 그 다음에 겨울에는 추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계절이기 때문에 이 더위와 추위에 굉장히 노출돼 있었기 때문에 저도 요 도시재생 프로젝트 서울로 7017에 좀 비판적인 입장을 많이 견지했었습니다. 그리고 인기가 조금 사그라들죠. 한 1, 2년, 2, 3년 지나면 와봤던 사람들도 알고, 굳이 이거 보러 여기까지, 그 다음에 더위와 추위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고 편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시간도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뭐 3, 4, 5, 그 다음에 9, 10, 요 정도, 10일, 요 정도로 좀 여유와 원래 목적에, 이것이 만들어진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그 전체 12달 중에 뭐 6달, 7달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 기간에 이걸 이용하러 여기 이 공간의 특별함을 느끼기 위해서 여기까지 굳이 올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여름이 길지 않습니까, 여름. 그래서 좀 와보면 너무 더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분무기로 물을 뿌려주는 장치, 약간 그늘을 피해서 만들 수 있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들이 좀 곳곳에 있어서 이후에 보강이 좀 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강이 되긴 했었는데 저는 조금 아쉽다. 햇볕과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구조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계속 있었었고요. 그 뒤로는 제가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와보는 저의 이 도시재생 프로젝트 서울로 7017을 제가 접근하는 큰 시각은 뭐였냐면, 이것이 도시재생으로 재탄생하게 되면 그 중립 만리제 쪽에 워낙 노후되고 낙후된 시설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쪽에 새로운 상권이라든가 가치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쪽에 이제 투자를 통해서 그 가치를 수익으로 좀 연결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강의 때 그 얘기를 16년부터 이제 강조를 했죠. 16년, 17년에 이 만리제 중림동 쪽에 워낙 노후되고 낙후되어 있는 시설들이 많다. 그래서 그쪽에 좀 투자를 함으로써 요 개발에 부가가치를 조금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후에 서울역을 비롯한 주변의 개발 계획도 여러 잡혀 있기 때문에 보관, 그러니까 계속 장기간 보유해도 결코 나쁘지 않은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많은 투자를 좀 권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주변으로 보시면 타워 크레인이 좀 보이실지 모르는데, 이게 이제 서울역이고 서울역의 북쪽이다 보니까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계획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계획과 같이 시너지를 이제 중림동 쪽이 좀 가질 것 같습니다. 제가 16년, 17년에 주장했던 그 만리제를 넘어가는 길목과 중림동 쪽이 이제 오로지 개발의 한가운데 서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개발의 부수적인 부가가치, 부수 효과를 오롯이 이제 그 안에 에너지로 담아내서 그 지역들이 이제 금싸라기 땅이 될 것 같아서 그때 투자했던 한두 번 정도가 계신 걸로 제가 왜 너무 모호하고 막연하다 그 당시에는 그런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분이 투자하지는 않았는데 한두 분 정도 투자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들고 그분들은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서울로 7017 그 주변으로의 변화 서울역이 많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이제 GTX가 몰리고 여러 가지 교통편이 서울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집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철도 교통망부터 일반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교통편의 모든 것들이 용산이나 서울역으로 직결되는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서울역 주변의 변화나 개발, 가치 업그레이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서 저는 꾸준히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제가 이제 정기적으로 한번 1년에 한 번씩 와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차원에서 오늘 온 김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도 하고 올라가서 어떤지 좀 시설이라든가 주변 그리고 넘어와서 북부 역세권 개발 계획하고 중림동이나 만리대 쪽의 개발과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도 좀 살펴보는 시간 같이 좀 가져보려고 오늘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위쪽으로 올라가서 저 남대문 시장 쪽부터 시작해서 한번 쭉 훑어보는 영상으로 또 이어서 가도록 하죠.